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거대한 기술, 정보의 바다에서 가치의 바다로 리더를 위한 지식 인사이트, 더 리더의 오수진입니다. 한쪽 장벽이 허물어지면 또 하나의 장벽이 생기는 걸까요? 인터넷 덕분에 물리적으로 멀기만 했던 세상은 가까워졌고 삶은 풍요로워졌으며 사람들은 더 평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파생된 부와 권력의 장벽이 허물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졌던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과 부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지 뉴요커에 기재된 만화의 한 장면에서 인터넷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이 개인지 사람인지 알지 못하죠 라고 개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인터넷의 익명성이란 특징 때문에 신뢰를 담보할 수 없음을 비웃는 사례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1대1로 나눌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를 신뢰할 수 없는 인터넷은 정부와 은행과 같은 중개자 역할을 더욱 강화할 뿐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낳은 풍요는 다시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되었고 서민은 더욱 빈곤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보다 돈 그 자체로 더 많은 돈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혁명의 사전적 정의는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전복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블록체인 혁명에서 블록체인은 첨단 기술을, 또 혁명은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단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단어 조합은 오토코마의 두부와 비슷합니다. 이 오토코마의 두부는 남자다운 두부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두부를 만드는 일본 회사는 이 흥미로운 장면으로 매출의 신기록을 남겼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기술혁명, 산업혁명, 인터넷혁명처럼 세상을 바꾼 기술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여왔기 때문에 이 둘의 결합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블록체인 혁명 서두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요정들은 경제 구도와 기존 질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그래서일까요? 분산형 신뢰 네트워크라고 정의된 비트코인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관심도 동시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이 될까요? 인터넷이라는 기회의 땅을 경험한 수많은 전문가가 또 다른 전문가의 말을 빌려 저마다 견해를 냅니다. 급기야 브룩피어스 비트코인 재단 이사장이 서울에까지 날아와 1000년에 한 번 온 한국의 기회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과연 블록체인이 기존의 패러다임과 질서를 바꾸는 기술이 될까요? 블록체인 혁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신뢰 프로토콜이라 부른다. 여기서 신뢰 프로토콜이라 부르는 블록체인은 왜 등장했을까요? 기존 기술이 가진 문제 때문입니다. 인터넷은 거래 상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개자라는 존재가 필요했고 이 중개자들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풍선의 바람을 지나치게 불어넣으면 터져버리듯 2008년의 금융위기는 중개자의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뒤이어 난세의 영웅 나카모토 사토시가 나타났고 그는 개인 대 개인 거래를 기반으로 암호화된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비트코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특징은 거래 장부를 은행과 같은 중개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모두 같은 장부를 갖는다는 것인데요. 같은 장부가 확인되면 중개자가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차별성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대중은 비트코인 기반 기술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가 일어나면 해당 정보를 하나의 블록에 저장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가 같은 거래 정보 블록을 갖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거래 내용 정보가 특정 금융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된 거래는 새로운 블록에 저장돼 기존의 블록 위에 쌓입니다. 새로운 블록과 기존 블록은 모두 체인으로 연결이 되는데 블록체인이란 명칭은 여기서 생겨납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은 해킹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내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체인 형태로 연결된 데이터 집합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는데요. 블록 간 연결은 10분을 주기로 24시간 반복해서 새로 고쳐지기 때문에 해킹을 하려면 수많은 사용자 기기를 동시에 공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분산성,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 중앙기관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혁신성이 바로 블록체인을 혁명적인 기술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로 손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시장, 기관, 심지어 정부 구성 시스템까지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7가지 블록체인 기술 원칙은 구체적인 변화의 필요성과 잠재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먼저 공공성과 분권화에 따른 신뢰입니다. 그리고 P2P 네트워크를 통해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그 누구도 시스템을 이끌 수 없고 독단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누구나 일정한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설계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공격에도 보안이 유지되며 이를 위해 모든 참여자는 예외 없이 암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인간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에 대한 인정, 자유로운 참여와 분산을 위해 누구나 블록체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일까지 이 블록체인에는 7가지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인류애와 인간의 기본권 보호에 기반을 둔다고 말합니다. 대담한 발언일까요? 아니면 희망찬 미래를 여는 여명일까요? 블록체인 기술을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적 진보나 비즈니스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우리 삶에서 무엇을 바꿔놓을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시작된 블록체인은 금융산업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영향은 경제와 금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금융, 경제, 비즈니스, 사물, 인터넷, 정치와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혁명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먼저 금융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니,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 변화에 월스트리트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불평등한 발전과 기괴한 모순이 결합한 복잡한 장치일 뿐이다라는 문제 제기는 혁명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인도에서 번 돈을 미국 본사로 가져가려면 수수료를 내야 할 뿐 아니라 며칠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금융중개기관은 이자를 챙깁니다. 이 모순은 독점적 지위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블록체인은 이와 같은 기형적 금융 시스템을 향후 10년간 격동과 기회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금융기관이 구축한 8개의 황금률에 블록체인의 영향력을 발휘하면 블록체인이 금융의 판을 뒤엎는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비트코인에서 한 발 더 진보한 이더리움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스마트 계약 기능이 더해진 이더리움은 회사의 경계를 허물고 권한을 서로 나누게 합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계약을 협의하고 체결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기업의 가치 사슬 속에서 자원을 주고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기업 내부의 고유한 역량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업 경계 바깥으로 확장됩니다. 기술이 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셋째, 블록체인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냅니다. 에어비앤비와 비에어비앤비로 설명해 볼까요? 비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의 블록체인 버전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에어비앤비가 거래의 시작부터 끝까지 에어비앤비 플랫폼만 이용하도록 강제했다면 비에어비앤비는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플랫폼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양 당사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 메시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메시지는 개인정보처럼 암호화가 되어서 플랫폼 제공자도 볼 수 없어 이 두 주체가 플랫폼을 떠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자유를 주는 대신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를 줍니다. 서로 평판을 높일 수 있다든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든지 보험을 제공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거래가 완성되도록 돕습니다. 결국 에어비앤비가 공유 경제를 표방하지만 중앙 집중형 O2O 서비스라는 한계가 있는 데에 반해 비에어비앤비는 거래 당사자의 요구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벽한 공유 경제 모델입니다. 실제로는 가까운 미래에 비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앞으로의 비즈니스 전략에 영감을 부여할 것입니다. 넷째, 사물 인터넷이 지향하는 생명력 있는 사물의 세상이 블록체인으로 완성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낡은 엘리베이터 추락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자기 진단 기능을 갖춰 상태를 파악하고 보고하고 수리를 요청한다면 어떨까요? 컴퓨터와 다른 장치가 직접 연결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게 되는 세상이 사물 인터넷이 지향하는 세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물에 센서가 부착되어야 하고 사물마다 고유한 아이디인 사물 원장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물 원장 솔루션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금융 장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아직 금융 서비스에 편입하지 못한 20억 인구가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아주 소액이라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래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 분야에서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주민이 정보와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접근하고 각자의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수행하며 정부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투표함으로써 선거 데이터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암호화된 투표로 유권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책 결정, 세금 사용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정치 프로세스를 만들면 제2의 민주주의가 정착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능 있는 예술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의 지적 자산을 중개자에게 뺏기지 않게 됩니다. 인터넷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창조적인 콘텐츠를 빨아들일 것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산업 모델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신뢰 프로세스의 붕괴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세상을 꿈꾸게 했습니다. 블록체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이 게임의 법칙을 바꾸어 놓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기술이 무르익지 않았고 블록체인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해시 알고리즘에 드는 전력을 현재의 에너지 생산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정부가 블록체인을 대하는 태도도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현실에 안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기술에 대한 담론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펼쳐지는 미래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미 와 있는 미래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인터넷이 가져다준 정보의 바다는 신뢰와 분산을 바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통해 가치의 바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You simply begin, solve one problem, then the next one, then the next. Then you solve enough problems, and you get to come home. 이제 막 시작한 거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를 계속 해결하면 집으로 돌아와 있을 거야. 영화 마션의 대화처럼 하나씩 그리고 순식간에 미래는 분명히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